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시장은 점점 더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시장은 점점 혼주해지고 방향성 없는 시장이 요즘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은 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시간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간결하게 하라. 그리고 비중을 실어서 한두 종목의 승부를 보라. 그리고 자리에 일어서라. 이렇게 자주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시장이 꼭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잘 견디고 또 물때를 기다리는 그런 은인자종하는 트레이더야말로 새로운 물때가 바뀔 때 누구보다도 빨리 새로운 물결에 편성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꼭 기억을 해 놓습니다. 오늘 트레이딩을 돌아보면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을 뿐더러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장이더라도 또 트레이더들은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항상 강건함과 간결함을 꼭 잘 양손에 쥐고 잘 조화롭게 운용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를 돌아보면 의도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생각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시장 자체가 오늘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그리고 진행했던 몇몇 종목들 중에서는 약간의 의도했던 대로 잘 움직여 주었는데 한국파마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파마는 오늘 하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이 되어서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익률은 10% 좀 넘게 안고 수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우리가 투트랙 두 가지 기준점을 잡고 공략을 진행했는데요. 18,500원과 19,000원 두 가지 트랙을 잡았는데 18,500원까지는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18,600원 정도 약 1%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 갭을 안 주고 19,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8,500원 위에 18,600원 정도에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19,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요. 그래 하더라도 일단 10% 정도의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같은 시장으로 볼 때 오늘은 상종목이 두 개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뉴온과 한국파마 두 종목이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수익을 안고 상한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수익적인 개념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나쁜 편은 아니죠. 말이 쉬워서 10%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했으면 500만 원일 거고 3천만 원 했어도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잘 이루어진 오늘 종목으로 보면 한국파마가 그나마 우리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진 종목이었고, 이런 것을 왜 자꾸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의 흐름을 잇고 그 시장의 어떤 맥을 잘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왜 공략해야 했고 왜 그 종목을 상가까지 승부를 한번 걸어봐야 되고 왜 고점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상가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국파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파마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수익을 안고 상가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매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 흐름을 한번 보면서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도 보면 앞에 말한 한국파마와 같은 의도가 나름대로는 잘 이루어진 종목이었다고 하지만은 오늘 타점을 잡기가 상당히 참 애매했습니다. 펩트론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당일 대의보다는 기세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됐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오늘 시초가나 이 꼬리를 노렸어야 됐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아침에 시가에서 살짝 띄워주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라, 이 종목을 받아서 끌어올리는 종목이라 상당히 믿음성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오늘 자체적으로 시장도 별로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그리고 돌파 매매를 오늘 같은 장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주는 그런 트레이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굳이 펩토론을 우리가 고점에서 승부를 한 그런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갈 데가 없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승부를 걸어야 될 접점을 가진 종목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러므로 비록 펩토론이 부담스러운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는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점 88,000원에 승부를 걸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0% 이상의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내심 상한가까지는 사실은 기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가졌으면 더 좋았겠죠. 아까 한국 파마처럼 말이죠. 하지만 펩토론은 이미 선진행이 되었던 여러가지 세력들이 붙어있는 상황이라 오늘 상가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성이 있었다고 봐요.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는 잘 들어갔고 잘 챙겼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몇몇 분은 보유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면 되겠죠. 오늘 펩토론 상당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인데도 흐름이 상당히 날렵했다. 그리고 싸움이 많이 붙었죠. 그래서 오늘 펩토론은 전일에 승부주 10선에 나와 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딱 중간, 오늘 시가 4%였지 않습니까? 시가 4%를 인정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12%대 들어갔으니까 이래저래 중간점을 아래는 주고 위에는 우리가 먹는 그런 매매가 되었다고 봅니다. 펩토론 오늘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힘이 들었지만 좋은 결정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나이백은 오늘 시초장 승부주였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대팀, 데이팀을 제외하고 상암은 풀팀만 진행이 되었죠. 아침에 1차 공략으로 보았을 때는 아침에 보합 돌파 시를 1차 공략으로 보았습니다. 6% 정도 수익이 나왔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보자 했습니다. 2차 타점은 22,000원과 22,600원을 22,25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금액도 정확하게 22,250원까지 적었죠. 그래서 22,250원부터 파동이 일어났죠. 수익률은 이쪽 부분에 챙겨 모으신 분들은 13% 정도, 이쪽 부분 챙겨 모으신 분들은 15%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 절반을 끌고 가신 분들은 여기서 또 매도를 했겠죠. 여기서 절반을 챙기고 또 절반 끌고 가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끌고 가신 분들은 15% 이상은 챙겼습니다. 그러면 나이백은 이 하나의 종목으로 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합쳐도 거의 20% 이상은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오늘 나이백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한번 이렇게 파동을 주고 업무까지 길게 내려와 버린 종목을 다시 공략하기에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불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측성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첫 번째도 수익을 주고 두 번째도 큰 수익을 준 나이백은 오늘 우리가 집중력 있게 잘 추적, 관찰,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얻어올 수 있는 수익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트레이드라면 이러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하나의 폭에서 얻어올 수 있는 수익의 폭을 가져올 줄 아는 그런 파동을 읽을 줄 아는 기본적인 소양은 자꾸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놓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음 기회에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면서 그러한 파동의 숨결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끔 자꾸 붙여야 해요. 그런 점을 오늘 나이백은 잘 가르쳐준 하나의 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꼭 잊지 않습니다. 다음 CBI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코그리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품위의 텅스텐 광산을 개발 착수한다. 근데 시기가 좀 좋지는 않았죠. 예전같이 2차 전지가 활발하고 이런 원자재 값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좋을 땐 참 좋았는데 요즘 시기는 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CBI를 다시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아침에 사문 풀티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가에서 바로 우리는 승부를 걸었죠. 장전에 나간 시초가 공략 종목은 CBI와 그리고 나이백 두 종목이었죠. 시가가 나이백이 오늘 나이백과는 다르게 CBI는 시가는 5.8% 정도 잡혔죠. 오늘 고가를 보면 14.5%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한 9% 정도 수익은 나오겠죠. 그래서 한 8% 정도 수익은 챙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제 의도와는 좀 틀리게 간 종목이었지만은 그래도 수익은 준 종목이니까 또 파동은 의도했던 대로 일어난 종목이니까 우리가 의도를 하고 들어간 종목이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에 파동을 일으켜준 종목이라 나름 한 파동은 먹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습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런 것들 특히 전일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가 어제 시간에 9%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아침에 어느 정도 파동을 줬는데 근데 시가부터 벌써 나쁘게 출발을 했잖아요. 시간에보다 시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미 이것은 한풀이 꺾인 종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이지만 일단은 한번 두들겨 보았는데 파동은 졌다.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 붙을 수가 있지만 결코 큰 폭을 주지 못하고 10%도 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뜬금 재료를 가지고 뜬금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시 될 수 있으면 잘라먹는 것이 좋다. 잘라먹는 것이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설령 여기서 팔아먹더라 하더라도 절반은 팔아먹었더라도 절반은 적어도 시가를 깨고 내려올 때는 그냥 버리고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속 편한 매매다. 그래서 CBI에서 배울 점은 재료의 진정성은 그 시장의 파동의 강도를 똑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 시장의 이슈에 대한 강도는 파동의 세기나 강도가 같이 맞춰줘야 되지 이렇게 죽어버리는 강도를 가진 종목들은 극히 의미가 없으므로 크게 미련 없이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CBI는 아침에 딱 한 번씩 시초가 한번 해보고 뒤에도 약간 우리가 한 번 더 시가 근처에서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만 결코 우리 의도대로는 되지는 않았죠. 역시 계속 내려갔죠. 그래서 CBI도 오늘 시초가 공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 LK3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상당히 제법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고 파동도 빠른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다른 종목을 하다 보니까 앞에 파동은 우리가 놓쳤습니다. 시가 1% 출발해서 오늘 17%까지 올라갔죠. 올라간데 우리는 중간에 한번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31,000원, 3,100원, 3,100원 기준가로 잡았는데 이때 8%대죠. 8%대인데 오늘 고가가 17%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치사라고 보면 9%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한 8% 정도 수익은 얻었다고 봐요. 요즘 LK3령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우리가 종목을 눈여겨보고 관심 종목에 넣고 추적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도 그걸 관리가 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관심 종목창에 그러한 종목들을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참 중요한데 추후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K 삼양 오늘 앞에는 놓쳤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허리를 잘라먹고 나머지 위 부분은 우리가 챙겨왔다. 그래서 통으로는 먹지는 않았지만은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장이 이렇게 마쳤는데요. 장이 끝나고 나면 항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아쉬운 점이 많고 저 종목을 저렇게 했으면 이 종목을 저렇게 했으면 또 저 종목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가슴에 남죠. 그런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은 인생과 비슷하다고. 우리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보면 내가 저때 저런 판단을 내렸다면, 내가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점점점으로 겪으면서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보면 뭔가 아쉽고 또 놓친 것도 있고 때론 잘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날이 끝나면 끝난 걸로 마무리를 짓고 저녁에 시나리오 짜고 또 분석하는 것에 또 몰두하고 또 내일을 또 도전하는 겁니다. 하루를 복귀하는 것도 좋지만은 물론 복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의 젖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젖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합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마인드를 다 뺏겨버리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수정 보완할 점을 찾고 다시 보완하는 그런 시간은 좋지만은 오늘 당일 매매에 너무 많은 심력을 쏟아버리면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항시 흘려보내고 다시 또 내일 거를 준비하자. 이것이 정서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이 시장에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유 종목은 뉴온 상종목 하나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파마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넘어갑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일관된 패턴과 일관된 기조 그리고 강건함이란 무기와 그리고 섬세함, 간결함이란 또 무기를 양손에 들고 이 시장과 싸우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질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이슈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굳건하게 살아남았고 굳건하게 큰 수익들을 올리고 있죠.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마인드를 강하게 먹고 내일도 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트레이딩 히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